예, 가뜩이나 경제 지표들도 좋지 않고 고용 상황도 나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이 심리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시장마저 최근에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악재가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본시장 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황 의원님 이렇게 시장 하락세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시장 하락세의 원인은 경기 침체, 경기 하강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는 이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경기 전망이 현재 2.5% 내외, 2% 중후반 정도에서 지금 경기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하락의 폭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경기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이제 경기 정점을 찍고 내년도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경기 하락으로 접어들게 되면 사실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따라서 이런 경기 하락, 국내외적인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가 꺾일 것이다 내년에 이렇게 말씀을 네네. 하셨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낯선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근거가 뭔가요? 일단 미국의 경기가 이제 내년도에 꺾일 가능성이 높다. 더더군다나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다소 이제 위축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가 움직임들을 살펴봐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미국의 주가만 살펴보면 이미 올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거든요. 아, 예.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내년도 미국 경기가 사실 현재의 모습보다는 위축된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주가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이제 IT주, 기술주 중심의 IT주 그런 이제 종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혹은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 IT 산업의 경기 하강세가 내년도에 굉장히 뚜렷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보면 IT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경기 하락이 다른 업종들보다는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IT 업종에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이유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IT 쪽의 실적 부진에 따른 어떤 그런 영향이 우리나라에서 IT 쪽, 특히 반도체 쪽에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은 반도체 산업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반도체 산업이 사실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수준인데요. 예.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IT 산업들이 이제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올해보다는 많이 위축될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가가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까지 이렇게 상황이 좀 부진해지고 안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 경제를 끌고 갈 만한 그런 동력이 별로 안 보이네요. 일단은 뚜렷한 주도주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올해까지는 반도체가 그래도 굉장히 선방을 해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가도 비교적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반도체도 이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이것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다른 새로운 업종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내년도는 확실히 올해보다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황 의원님은 외국인 계속된 순매도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그 네. 순매도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내년도 경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경기 하강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반적인 영업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비중을 줄일 그런 인센티브 유인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선제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이러한 경기 하강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매수보다는 매도를 더 확대함으로써 향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혹시 황 의원님이 조금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악재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네. 조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추가적인 악재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이 굉장히 이제 조금 공포스러운 그러니까 공포감을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미 내년도 경기 하강을 예상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조정의 폭 물론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만 예. 추가적인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점차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그럼- 때문에 예. 투자자분들께서는 지나치게 이제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 현재의 상황에서 방식으로 조금 방어적인 그런 이제 포지션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 장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일단 낙폭이 향후에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하셔서 조금 조정이 가긴 갈 것 같습니까? 추가적인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연히 2천선이 무너지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5% 아무리 많아도 1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1900포인트 상단 근처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저점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이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너무 우리 투자자분들이 패닉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냉정하게 시장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권해드릴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최근의 약세 상황에 대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의 분석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네. 소장님도 시장 계속 좀 불안하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롤러코스터 비유를 들면서 결국 정상 근처를 가면 늘 공포와 불안이 상존하게 마련이고 이런 패닉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엉뚱하지만 이런 비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포 영화 가운데 컨저링, 주온 이런 게 무섭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영화관에 가서는 아무리 무서워도 이제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또 영화관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봐도 되겠다. 그런데 막상 보면 더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그게 공포심을 더 자극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글로벌 악재나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 올해 들어서 1월 29일 고점 대비 22%나 빠졌다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명하는데 하나도 새로운 건 없어요. 반체제 사우디 언론인의 암살 사건 외에는 대부분 우리가 예상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무섭다는 건 알았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런데도 막상 공포 장세가 시작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른바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하고 이게 전염이 되다시피 하면서 생각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요즘에 근데 신문들 보다 보면은 막 이제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해서 뭐 위기 얘기들 참 많이들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공포 심리를 더 보니까 자극하죠. 아마 시청자분들 또 국민들께서 좀 걱정을 더 하실 것 같아요. 일반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분위기인 건데 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재평가라는 게 이런 공포 장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 알려진 변수지만 공포 심리 극대화되면서 재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랙 Thursday라는 미국에서 검은 벌어진 목요일 폭락의 말씀하시는 경우에도 거죠? 예. 사실은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걸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갈 건 다 예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달 단위로 거의 2배씩 뛰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통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준의 금리 인상과 별개로 이 채권 시장의 금리는 확 뛰는구나 하는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것도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 재평가 가운데 우리 경제가 비교적 성장에선 무디지만 안전성이나 건전성은 상당히 좋다는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이것에도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 하는 재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지금 황 박사하고 얘기에도 나왔지만 펀더멘털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자신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재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심을 더 부추기게 되는 건데 글쎄 뭐 하여튼 패닉 상태에서는 기술적 분석이나 혹은 펀더멘탈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걸 시장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대중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일종의 립 서비스 아닙니까? 정부의 이제 고위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인데 오늘도 최종구 위원장이 비슷한 했죠. 얘기도 했고요. 시장은 근데 별로 최종구 위원장의 말에 신뢰를 안 갖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재평가를 하고 나면 이 립 서비스가 큰 의미를 가지질 못해요. 그리고 긴급 점검 회의를 하고 나서 늘 나오는 얘기가 있죠. 모니터링 한다 그러는데 네. 저는 그것도 초점을 조금 잃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식의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이미 외환 보유고도 높고 뭐 그런 대로 수출도 잘 되기 때문에 외화 유동성에 큰 문제가 생겨서 예전에 우리가 경험한 외환 위기나 금융위기도 글로벌 그랬고요. 금융위기 같은 걸 겪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증시가 이제 세계적인 증시의 불안감이 더 증폭이 돼서 우리의 경우에는 워낙 개방적인 데다가 우리 경제에 대한 재평가까지 이제 투자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한 30% 가량 빠지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300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지 그런 게 최악의 시나리오지 예전처럼 달러가 그러니까요. 부족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지금도 정부의 대응이나 이제 모니터링은 외화 유동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거든요. 외화 유동성엔 큰 뭐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5조 원 빠져나갔거든요. 10월 들어서 많이 이제 장이 출렁거리면서.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여 년 동안 90조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겠지만 뭐 외국인 자본이 한꺼번에 다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빠져나가는 건 아니니까 외화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증시가 크게 출렁거리는 게 그렇죠. 문제의 본질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골절상에서 골병으로 병 증상이 옮아갔다. 골절상이라는 건 뭐 당장 아픈데 힘든 건데 지금은 힘든 게 아니라 이게 길게 가는 게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골절상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면은 이렇게 깁스도 하고 또 그럼 치료를 금방 잘 낫잖아요. 받잖아요. 그럼 낫는데 그 치료가 좀 잘 안 됐다는 말씀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 국민들께서 좀 큰 충격이었던 게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이제 18년 올해. 그래서 이제 갖다 붙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왠지 10년 만에 무슨 위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외화 유동성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는 10년 주기설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그림이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용어긴 한데 어디까지를 위기로 보느냐인데 저는 우리 경제의 어떤 환경상 여건상 지금 상황을 위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시의 관점에서는 위기 혹은 뭐 폭락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외화 유동성 부족이라는 이제 화약고까지 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이 빠져서 2000대가 무너지고 저는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관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1,800포인트 정도 그런 경우엔 다시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 재평가되는 부분도 하나 있고 또 사이클상 우리 경제가 어려워져서 내년까지 좀 안 좋다. 이건 시장의 컨센서스니까 이걸 감안할 때
당장 반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오르락내리락은 있지만 이 롤러코스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인 약세장을 면치는 못할 거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 예전 같은 위기는 아니다. 10년 주기설은 좀 과장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외국인 관련해서는 앞에서 황 박사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고 미국 경제의 경기가 좀 꺾일 그렇겠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 미국이나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언급을 좀 하신 건데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본다면 외국인이 좀 더 빠져나갈 여지는 저는 그럴 여지가 있어 있다고 보이네요. 보는데요. 외국인 그 투자 자금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단순히 주가 차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환 차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흥국 시장이 불안해지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고 묵혀뒀는데 최근에는 주요국 시장 가운데 한국이 제일 많이 빠지잖아요. 이거 예상과 다르네 하는 느낌을 가지니까 이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빠져나가는 무리 행동, 허드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져나가는 게 또 워낙 손쉽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당 부분 더 빠져나갈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외환위기급 뭐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엄청나게 빠져나간 건 아니니까 네.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릴 필요는 없다. 저는 이제 주가와 환율에 대한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바닥에 대한.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는 4분의 1 토막이 났고 주식시장 얘기입니다. 환율이 2,000원 가까이 갔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0년 후입니다마는 반토막이 주식은 났고 환율은 1,570원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워낙 외화 유동자산 자체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1,800에서 한 뭐 1,300원 정도니까 그런 정도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운신하시면 되지 않을까. 너무 또 패닉해서 덩달아 이제 손실 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휩쓸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이 빠져서 아까 얘기한 최악의 시나리오 근처에 간다 그러면 이제 매수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 20% 이상 빠지는 약세장은 어느 정도 지속된다는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